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창민입니다. 네, 화요일에 두 남자, 화끈하게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에 불을 지피는 화요일 날이죠. 자, 전문가님. 오늘 목소리에 힘이 팍 들어갑니다, 그냥. 그렇습니까? 네. 어제 한번 모처럼 만에 눈이 한번 내려서 그런지 겨울이 좀 겨울답게 느껴졌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간단하게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마스 배틀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제부터 해서 종목도 또 이제 룰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하게 될 텐데 오늘장 관전 포인트 그리고 혹시 뭐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처음부터. 없으신가요? 아니. 처음이니까 아직 그럼 언제예요? 항상 끝부분에 했었는데 그러신가요? 오늘은 처음에 네. 하나요, 그냥. 그래서 요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요, 제가 계속 그 방송에서 출연해서 강조드렸듯이 그 연초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소형 주들이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2014년도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업종 자체가 2014년도 연초에 그 가장 시장에서 중소형주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들이 사물 인터넷하고 3D 프린터, LED 종목들이었는데 LED 종목들이 약간 좀 빠진 상태에서 사물 인터넷하고 또 3D 프린터 그리고 2014년도 상반기 지나면서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장비주 거기에다 최근에는 그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들이 선별적으로 지금 게릴라 그런 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뭐 유가가 이제는 뭐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조금 형성되면서 그 유가 관련된 그런 정유주 그리고 조선주, 화학주들이 단기간에 조금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은 낙폭 과대 급락에 따른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2014년도 4분기 예상 실적과 2015년도 업황이 좋은 종목 같으면은 마이너스 30%, 40%도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현재 보유한 종목이 마이너스 뭐 30%, 40%다 그래도 2014년도 하반기 예산 실적과 2015년도 업황이 안 좋은 종목 같으면은 과감하게 절반이라도 비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쉽게 해서 머니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라든지 기타 지금 중소형 실적 호전주들이 단기간에 적게는 20%, 많게는 뭐 50% 더블까지 100%까지 상승하는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뭐 과열됐거나 아니면은 끝났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또 다른 그런 실적 호전주와 업황 좋은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릴레이라고 아시죠? 바톤 터치 하듯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태까지 1년이고 2년이고 보유해서 아시잖아요. 본인의 종목에 대해서. 지금 손실이 많이 나는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본인이 가장 그 주식에 손실하신 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손실 났기 때문에 매도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처음 방송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자 이런 그 투자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창준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화요일장의 맞수 혈전에 바로 관전 포인트는 2015년도 어떠한 관점에서 방향의 주식도를 놓는 첫 단계인데요. 그것이 윤곽이 지난 2주간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적인 면 그리고 2015년도에 포커스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종목까지 오늘 화요일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라운드 1라운드 보여주시죠. 투자 활성화 정책 놀자주 릴레링 될까? 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네,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방금 이제 그 주제가 라운드 1에서 주제는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종목들에 대한 어떤 릴레이팅 그것이 이제 다시 불씨가 지펴질 거냐. 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요 종목에 요거에 제한된 것보다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대 큰 방향성의 줄기 속에서 이게 지금 하나 딱 놓여진 거거든요. 특히 정부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의 트렌드를 끌고 가는 거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 정부가 7차 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까? 일단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정부 7차 투자 활성화 정책의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25조 원 플러스 알파의 투자 효과 및 신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정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추진 전략은 투자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중점 지원을 하겠다. 4개 분야에 53개 과제를 하겠다. 이런 그런 큰 목표로 지금 정책 목표와 투자 추진 전략이 나왔는데 그거를 약간 세분화해서 본다 그러면은 추진 분야가 4개 분야인데 첫 번째 분야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또 두 번째 분야는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 그리고 세 번째 분야는 혁신 기업 입지 확대, 그리고 네 번째 분야가 기술, 금융 및 벤처 투자 활성화. 근데 대부분 얘기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7차인데 1차서부터 6차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 새로운 게 나온 거는 뭐냐면은 추진 과제 중에서 그 용산 주한미군 이전 부지 개발을 하겠다.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한전 부지 개발 투자의 조기 착공 지원을 하겠다. 이거요. 그리고 이 용산 주한미군 이전 부지라든지 한전 부지 개발은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 관련된 그런 추진 과제는 관광 호텔을 확충을 하겠다. 그리고 시내 면세점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신규 복합 리조트를 설립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혁신 기업 입지 확대 이런 것들은 세분화됐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약간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그 신규 복합 리조트 사업 관련된 거, 설립 관련된 거하고 그리고 용산 주한미군 이전 부지 개발 이 정도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실현이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저희도 2015년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저는 2015년도에 살을 한 15kg 정도, 10kg 정도 빼는 전후로 빼는 걸 목표로 삼았는데, 알려드릴까요? 예. 방법을? 그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에 가치관에 우선을 두느냐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 어떤 경제 정책을 2015년도에 발표했을 때는 그것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느 곳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는지 저희가 가늠할 수 있죠. 따라서 주식도 좋든 싫든 간에 그쪽으로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네. 기업이 정책을 밟으면 민간이 또 따라가고 대기업들이 알 수 있는데 이번에 7차 경제 활성화 정책 보면은 7가지 방금 이렇게 이제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꼬집어 주셨습니다만 핵심 포인트가 7가지란 말이에요. 주한미군 이전 지역, 한전 땅 조기 착공, 산업단지 인프라 지원, 기업 열병합 발전소 설립, 시내 면사점 확충, 복합 리조트 설립, 도시 첨단 산업단지 육성. 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한전 땅, 네. 그리고 용산 땅, 네. 그리고 복합 리조트. 요 3가지가 사실 3가지 같지만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예, 뭐냐? 바로 복합 리조트를 설립을 허용해 주되 그것도 대기업들한테 허용해 주되 카지노를 허용해 주겠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막았던 그러니까 복합 리조트에 이렇게 이 메이크업을 한 탈을 쓴 사실 카지노 허용을 해줘가면서 부동산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아까 우리 전문가님도 맨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번에 6차 경제 활성화 정책 발전에 있어서도 영종도 카지노 허가권, 제주도 허가권하고 그 같이 맞물려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계속 겹쳐져 그렇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모양만 바꾸지 어떻게 본다면 카지노를 끌어들여서 사실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본다면 앞으로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이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좀 네. 가늠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아침에 뉴스 나온 걸 보니까요. 카지노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네.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요거 허용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그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네. 여당과 이런 부분이고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네. 그걸 안으로 갖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난번에 신년사를 발표한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하고도 거기서도 이 경제 활성화 부동산 뭐 풀겠다. 그리고 규제들을 단두대에다가 올려놓겠다. 결국은 다 부동산 규제들을 커트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부동산 쪽에 좀 더 올인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 그것이 좀 더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 야당이라든가 아니면 여당 내부에서 되는 것이 카지노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한 나라 전체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반대 목소리는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경제부총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발표를 한 거를.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한지 그러면 수혜주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흐름으로 봤을 때 소위 얘기해서는 이제 카지노 얘기 나오니까 하도 이제 들어서 언제 뭐 대한민국 전체가 자차면 카지노판이 된다 이런 생각도 들을 정도인데 아직 사실은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네. 아까 우리 주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소위 얘기해서 이제 놀자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레저 산업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에 따라서 놀자주 생각하신 게 혹시 네. 다른 어떤 영역이 있으신지 한번 같이 시청자분들한테 혹시 근데 한번 예. 물어볼게요. 박한전 네. 전문가님께 한 분. 카지노 가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네. 저는 카지노는 안 가봤지만 네. 사실 카지노에 관련해서 연구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카지노 관련 경영학 책이라든가 네. 카지노 딜러 되는 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어요. 왜냐하면 카지노 관련주를 연구하다가 그런 경영자의 관점에서 카지노주를 보면 네. 사실 이게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노후를 카지노로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까지는 주식하고 네. 토요일 날은 카지노 한번 가야죠. 나 60 먹어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일단 일주일 내내 즐겁게. 확률은 50%인데, 그죠? 이 카지노가 네. 이제 다양한 룰 게임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이제 빠진 이게 소위 기계라든가 이런 거 확률이 떨어지고요. 네. 경마보다 떨어지고 가장 개인들이 확률이 높은 것은 저기입니다. 블랙잭. 예, 블랙잭의 확률이 높낮이 따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블랙잭이 그나마 가장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냥 50%니까. 조금 실력에 따라 좀 나올 수 있어요. 카운팅을 할 수 있으면. 자 그런데 요거에 따라서 전문가님 생각하는 어떤 수혜주 어떻습니까? 놀자주 가능할까요? 지금 뭐 정부 7차 그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해가지고 저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면은 지금 현재도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서도 약간 태클이 들어와가지고 제주도 있잖아요.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그 무비자로 해가지고 그 관광을 오는데 최근에 그 중국에서 그 카지노 관련된 그런 규제, 중국인들에 대한 규제 같은 게 약간 뉴스화가 되면서 조금 그런 측면이 있고 놀자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라 그러죠? 내저주가 좀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내저주. 레저주. 내저 예. 관련주. 예.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파라다이스하고 GKL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돼가지고 여행 관련된 주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입니다. 근데, 카지노 관련된 주인 파라다이스하고 GK 정도는 지금 파라다이스는 좀 실적이 지금 안 좋은 상태고, GK 같은 경우도 파라다이스보다는 좀 그 양호한 편이지만은 약간 성장에 관련돼서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행 관련된 종목인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는 최근에 그 환율 관련이라든지 또 최근에 중국인들이 많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그 주가가 단기간에 그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은 뭐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 지금 7차 정부 정책 발표, 어떻게 보면 이제 재탕이다. 이제 공무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연초에 발표는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니, 솔직히 우리도 이제 어떤 시장이 안 좋더라도 종목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은 이 룰이 정해져 있죠. 연말에 신년사 발표하고. 그랬을 때
지금 뭐 그렇다고 부동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개인 투자자한테 아파트 뭐 해봤자 이미 다 나왔고 그렇다고 뭐 금을 사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우리가 실업률을 이만큼 낮추겠다라고 미국이나 이런 거에 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죠. 왜냐? 미국 금리 인상하고 환율 문제라든가 국제유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리스크 있는 걸 딱 빼고 약간 실현 가능한 걸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나온 거가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최선인 것 같아요. 서울시의 그 카지노 그 세계 유수의 카지노 업체에서 네. 그 지금 복합 리조트 관련된 그런 그 제안을 한 게 최근에 있거든요. 네. 그게 수조 원대 되는데 근데 그거를 아직 허용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총리께서 또 이런 이런 발표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장하고 부총리하고 이게 또 손발이 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정부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7차 경제 발표는 정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이 지금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관계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이 고민을 사실 느낄 수 있어요.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울 게 없다. 네. 사실 재탕3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발표는 7가지인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용산 기지 개발, 한전 부지 개발, 그다음에 복합 리조트 개발. 사실은 카지노가 핵심이에요, 이게. 허가권 주게 해주는 거, 거기다 면세점까지 하나 더하면 사실 4개가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카지노도 결국은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덩어리들. 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예전부터 계획했던 강남 지역, 한전 개발 지역, 부동산 활성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용산 이전 기지,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강북권 뉴타운, 이런 것들이 덩어리들 경기가 살아나지 못했던 부동산이 묶여 있었죠. 상암동 고층 빌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 이제 그 마린 리조트,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실 한국에서 돈을 1조 원 이상 투자할 만한 그룹이 없습니다. 그렇지. 외자를 끌어와야 되는데 누가 한국에 들어와서 하겠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서브프라임 이후 부동산이 얼어붙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미끼를 던지는 거죠. 카지노 허락해 줄 테니까 여기다가 너희들 복합 리조트 한번 해봐라. 그게 제안이 들어왔었다니까요. 그렇죠. 작년에.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금 그 정부하고 예. 지금 서울시에서 노를 했거든요. 서울시장님께서. 네. 네, 노를 했어요. 근데 경제부총리께서 지금 이게 예스를 했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데 노가 나왔냐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라스베가스 쪽에 있는 그거하고 이제 일본 쪽에서.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파라다이스하고 손잡고 영종도 복합 카지노 리조트 개장을 2017년도 앞두고 있죠. 지금 공사도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더 투자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10조 원 가까이 투자해요. 한 3개 업체가. 더 그만큼 추가로 투자할 테니까 3년에서 2년 후에 내국인 허용을 허락해다오.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100개면 거기서 30개 정도만 허락해다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그겁니다, 사실. 외국인 전용이라고 처음에 개장을 하고 외국인들로 다 채울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런데 내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허가권을 그러면 정부가 이제 그걸 고민을 한 거죠, 사실. 그런데 요거 이제 그렇게 되면 도심 지역으로 오면은 피폐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는 그걸 거절한 거고 정부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국인 허용이 된다 그랬다면 저는 이거는 정치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보지만 사실 정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카지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게 청문회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카지노라는 것은 이권 문제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어떻게 본다면은 정치적으로 현 정권에서 허락을 해도 사실 경제적인 것을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해야죠. 어쨌든 돈을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데 헌다 하더라도 나중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만약에 그 역풍을 맞는다 정책적인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게 그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 해외 자금이 들어와서 경제가 도움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게 나중에 완공이 돼가지고 내국인들이 거기에서 진짜 카지노에 출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안 받아주죠. 처음에 1, 3년간은 외국인만 받고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내국인을 이제 허락해주는 딜을 하는 거죠. 카지노 회사들이. 허락해 해준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카지노 들어와서 돈을 버는 분들보다
그렇죠. 쪽박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였습니다. 싱가포르이 그걸 허락을 해줬거든요. 네. 경 부동산 그 이제 그 외자 유치 그리고 관광 산업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돈이 들어왔어요. 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3조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그 배당으로 3조 원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내국인들 허락해 주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IMF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도 그 다 빼갔잖아요. 국내 알짜배기 그렇죠. 그런 그 네. 기업이라든지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몇 년 만에 세금도 안 내고 양도차익세도 안 내고 많이 그 먹고 튀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 한국인들의 그런 그 뭐랄까 성격이나 이런 것들 봤을 적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근데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선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도덕적으로 맞냐 나쁘냐. 네. 의 논리로 따진다면 사실은 카지노 문제는 주변 경기에는 이제 경기는 살릴지 몰라도 약간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식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도덕적으로 맞냐 틀리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그것이 주식이 상장되고 돌아간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예를 들어서 담배 회사라든가 술 회사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카지노 회사라든가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아주 이제 뭐라게 됩니까? 그 안 좋은 주식들이라고 하는 이런 주식들도 어쨌든 인정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내서 철저하게 경제적인 논리로 주식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카지노 관련 주가 저는 수혜를 있는 종목들이 이번 정책 발표로 굉장히 압축적으로 장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카지노가 이제 허락이 된다면 카지노 이번 정책이 카지노 종목들이 가장 수혜를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면세점 관련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리홈 쿠첸인가요? 네. 예, 그거 얘기하셨는데 코끼리 그 사듯이 그거하고 화장품 중국인들이 이 카지노는 사실 중국인들을 겨냥해서 지금 이제 영종도 쪽에 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면세점 사업이 앞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라든가 롯데 호텔, 롯데 쪽에서도 계속 이쪽 면세점을 놓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광 관련주들 상당 부분 수혜를 입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번 정책에서 사실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복합 리조트를 설립할 때 기존에는 카지노 허락해 줄 때 국내 대기업들이 지분을 51% 이상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그걸 열어줬죠. 51% 이상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절대적 지배권을 갖고 대기업들이 니들도 한번 카지노 사업 해봐라. 그 얘기잖아요. 복합 리조트 열어주고.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누구냐. 바로 현대그룹 한전 이번 땅 그리고 이제 용산 지역 이쪽 땅입니다. 두 개 지역 물론 이제 후보지는 세 개가 나왔지만 실질적인 두 개를 허락해 주겠다는 것은 복합 리조트 짓는 애들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당근으로. 그런데 여기서 정책적인 복심을 읽어야 돼요. 뭐냐면 카지노 사업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것이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걸 키우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대기업들한테 이거를 산업으로 키워봐라. 그래서 한번 관광 산업을 대기업들도 뛰어들고 그 면세점 사업 이런 걸로 파생 효과를 만들어 봐라.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카지노 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문이 열리면 사실 닫을 수가 없어요. 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카지노를 빠친코가 그렇게 있어도 허락해 주지 않았던 이유가 경기가 마이너스권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안 해줬거든요. 그렇게 노크를 많이 했는데도 왜냐? 이게 한 번 열면 마치 마약처럼 다시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지금 열었어요. 최근 5년간에 걸쳐서. 그렇죠? 1차에 해가지고 지금 2차에 또 해주겠다는 거니까. 그런 경우, 그런 대기업들까지 끌어들인다는 말은 이쪽을 한번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간파했을 때, 최대 수혜 업체들이 건설회사 중에서도 또 한번, 그러니까 먹이 주는 거죠. 그렇죠? 복합 리조트 했을 때. 가능성 있는 회사가 현대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그리고 현대건설들, 앞으로 잠정적으로 긍정적 관점에서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님 저 같은 경우는 그 수혜주로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굳이 카지노 사업이 아니어도 현재 그 중국인들이라든지 이렇게 한류 바람이 불고 또 메이드 인 코리아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여행주들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는 뭐 실적에 계속 긍정적이지만은 호텔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중립으로 보겠습니다.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약간의 그 리스크 요인도 있기 때문에 중립으로 보겠고, 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게 뭐 앞으로 그게 실현 가능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놓고만 봤을 적에 뭐 단기간의 미래보다는 현재 플러스 단기간의 미래를 합쳐본다 그랬을 때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야 뭐 현실화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보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여행주, 호텔 신라 그리고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저는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러면 별로 네. 이렇게 7차까지 깡통 종을 울렸지만 네. 종을 울리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 별로 그냥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결론이 그럼 좀 나왔네요. 그러면 관련주 투자 정책에 따른 투자 전략. 네, 한번 뭐 제가 얘기한 것들 종목을 세분화해가지고 현재 액면하고 네. 단기적인 그런 2015년도 전망을 보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하나투어 연간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요, 하나투어 일단 그 2014년도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2015년도 봤을 적에 2014년도 3,800원의 매출액에서 2015년도 4,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영업이익 2014년도 살짝 385억 원으로 정체가 돼 있다가 2015년도 전망은 괜찮고요. 4분기 때부터 약간 실적이 호전되는 모습을 분기적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하나투어의 분위기를 말해주듯이 실적 전망을 말해주듯이 주가가 한 6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8만 원대까지 지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큰 폭의 조정은 받지 않고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두투어의 그 연간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2013년도, 2014년도 매출은 조금 증가가 됐지만은 영업이익이 정체가 됐다가 2015년도는 영업이익이 2014년도 대비했을 때 2014년도는 159억 원이었는데 2015년도는 한 250억 정도의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도 역시나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조금 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중국인들 계속 국내에 유입되는 것들이 봤을 적에 중국인들이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중국이 진짜 메이드 인 코리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저는 여행주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된 종목 중에서 파라다이스는요, 2013년도까지 그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이 계속 증가가 되다가 2014년도 감소가 됐고요. 2015년도 전망도 약간 플러스 요인의 작용을 하지만은 여기에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말해주듯이 자 파라다이스 일봉 차트 보시면은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3만 원 정도나 2만 8천 원이 저점이었는데 그걸 깨고 내려가서 2만 2천 원 정도 형성하고 최근에 7차 경제 활성화 정책 나타나니까 시초가부터 붕 떴다가 그냥 내려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GKL의 연간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 파라다이스에 비해서 실적이 약간 변동폭, 등락폭이 약간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2015년도 전망도 뭐 파라다이스랑 거의 GKL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실적,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의 변동폭이 좀 작다는 흐름 때문에 GKL은 파라다이스보다 약간 하락폭이 조금 더 적었다가 현재 주가 수준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카지노 관련된 종목을 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GKL을 조금 관심 갖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호텔 신라 최근에 연간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면세점이 시내에 생긴다 그래도요,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먼저 시장에서 사업을 하던 그런 면세점은
무슨 뭐 임차료를 이렇게 지불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면세점에 입점한 업체들하고 면세점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하고 둘이 매출액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대부분 면세점에서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면세점에 입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쪽, 최근에 가장 인기를 끄는 것들이 화장품 업체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밥솥 업체라든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소비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입점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텔신라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보시면은 많은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고 지금 전체적인 박스권으로 봤을 때 한 3부 등선에서 4부 등선 정도에서 윗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번 7차 경제 활성화 정책 이거 봐가면서 이제 종목들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놀자주 네. 이거 관심 가져야 되느냐. 레이저주가 좋지 않을까요? 예, 레이저주 네. 및 이렇게 이제 관심 갖자라고 했는데 네.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보다 이제 우리 그 이명박 정권 때는 네. 롯데그룹이 많이 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권별로 보면 그룹사들이 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의도되지 않았든 의도됐든 간에 정책적인 그 줄기를 타고 바람을 타고 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룹사 전체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체제 내에서는 카지노라든가 여러 가지 발표가 있지만은 가장 바람을 잘 타는 회사가 저는 현대산업이라는 예, 네. 현대산업이야 이제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그룹 그 반기 그룹인데요. 현대산업은 2014년도에 100% 주가가 올랐습니다.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그리고 지금 기간 조정 구간인데 이번엔 카지노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임대 산업 그리고 경제 활성화 정책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정부 정책 봤을 때 현대산업한테 맞춤형 그렇죠? 왜냐하면 국제유가 폭락으로 따라서 이 회사는 해외 건설이 없어요. 엔진 프로젝트가 순수한 내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래서 현대산업이라는 종목 그리고 현대산업 계열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현대 EP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경량한 사업이죠. 지금 3년 만에 신고점 나왔죠. 고점. 10,000원이 신고점인데 최근 3년간 8,500원대, 200원대 돌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산업.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라면 하면은 농심하고 삼양 아닙니까? 네. 물론 요즘은 이제 1등 삼양, 농심, 2등 오뚜기, 3등 삼양인데, 이 삼양식품이, 2대 주주가 혹시 삼양식품. 예, 2대 네. 주주. 현대산업이 2대 주주예요. 근데 삼양식품이 이 대관령 목장에 100만 평 땅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금난을 이 땅을 지분을 넘기고 현대산업과 연계된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높아요. 그래서 저는 2015년도에 주목해봐야 될 그룹사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현대 EP 그리고 삼양사 이 세 개의 종목 관련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라는 정책 하에서 현대산업을 모태 기업으로 한 이 세 개 계열사들이 가장 약진이 두드러진다라고 좀 판단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카지노로 시작했는데 정부 정책에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부동산에 관련된 그룹사 내에서 해외 플랜트 및 엔지니어링이 없어서 순수하게 가장 수혜를 입고 있는 현대산업이라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팽창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렇게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라운드 1에서 저희가 다뤘던 7차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짓고요. 라운드 2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